네, 랜선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임신, 아름다운 태교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태교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배철성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뭐 가장 잘 알고 있기보다는 여러분보다 약간 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교의 역사는 실제로 예전에 문헌이 없을 때부터 물론 태교가 있었겠지만은 태교의 역사에 대해서 동양 태교하고 서양 태교가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아마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차이점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동양 철학은 주로 이제 포괄하는 그런 철학적이 되겠고 서양 철학은 좀 분석하는 그런 철학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태교에 대한 그런 개념이 특별하게 없고 주로 이제 산전 훈련, 산전 교육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엄마와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동양 철학이나 동양 태교에서 보면은 뭐 수학이라든지 연려전, 그리고 국내에 있는 그 칠태도라든지 태교 신기에 보면은 주로 어떻게 하면은 아기가 인성적으로 올바르고 건강하게 키워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 보통 1세로 취급합니다. 1세. 그죠? 서양에서는 태어날 때 0세로 에이지 오브 제로로 시작하는데 이것만 해도 이제 태교의 기본 개념이죠. 뱃속에 있을 때 쉽게 생각하면은 뱃속에 있는 1년이 채 안 되지만은 10개월을 인생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여기 처음 아기가 수정돼서 착상할 때부터 아기로 취급하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1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나이처럼 1세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태교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태교라는 게 저희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교 서적들을 찾아보면은 주로 태교 신기하고 칠태도입니다. 칠태도는 7가지 법도예요. 임신 중에 산모들이 꼭 행해야 될 7가지 법도. 조선시대 때 이제 많이 사용했는데 이 7가지 법도가 첫 1도에서 3도까지는 주로 서민들이 많이 했던 그런 방법들이고 그 다음에 4도부터 4개의 그 7가지는 주로 귀족들이 많이 하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뒤에 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거고. 태교신기는 그 사조당 이시라고 여러분 아마 언문지를 작성한 유일한 우리 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인데 이분이 이제 태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의 조선시대의 태교 교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칠태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재밌습니다. 물론 현실하고 좀 안 맞습니다. 칠태도는 구전되어 오던 태교예요. 실제로 문헌에 있는 건 아닌데 구전되어 오던 태교를 1973년도에 이규토라는 학자분이 편집을 해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칠태도를 보면은 1도에서 3도는 이게 금기사항이에요. 주로 뭐 하지 마라 이런 거. 서민들 이게 여기서도 보면은 조선시대의 그 권력자들의 그것도 보입니다. 임신 중에 5가지 금기사항입니다. 5가지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임신한 번 정서적인 면. 그리고 세 번째는 태아에게 해로운 장소를 가지 마라. 이렇게. 그 다음에 4도부터는 임산부 품이라든지 임산부 태도, 그 태아의 기품 형성, 그 다음에 임신 중 금욕에 대한 이런 걸 이제 내놨죠. 5가지 금기가 뭐냐면은, 머리를 감지 않는다. 특히 이제 마지막 달에는 머리를 감지 않는다. 그 다음 높은 마루나 제기 등에 올라가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들거나 위험한 시냇물을 건너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 이미라고 해서 색다른 맛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뒤에 3개나 이런 거는 좀 4개, 2번부터 5번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머리를 감지 않는다. 사실 한 달 동안 머리를 안 감으면은 산모들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이게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감을 때 굉장히 요즘처럼 샤워기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죠. 겨울에 가서 감습니다. 겨울에 감으면 무거운 배를 감싸고 머리를 감아야 되는 그 자세가 굉장히 불편하고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위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모들에게는 예전부터 상갓집에도 못 가게 하죠. 상갓집에도 못 가게. 이게 이제 태교의 기본인데 말을 많이 하거나 놀라거나 곡하거나 울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태살의 장소, 걔가 아기를 해치는 살기가 있는 곳을 피하자 이런 뜻인데 뭐 요즘하고도 이거 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임신 중에 첫 달에는 마루나 창가 문, 그다음 문턱, 부뚜막, 뭐 척간, 문방 뭐 이런 데 이제 피해야 된다는데 뭐 사실 갈 데 없죠. 갈 데 없는데 이런 곳들이 대부분 조선 시대에 보면은 어둡고 그다음에 습기가 많고 좀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런 장소들을 피해 주는 게 태계의 기본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민간인들은 이게 1도에서 3도까지 주로 이제 많이 했고 4도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마 여러분 뭐 이게 예전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많이 나오는 거죠. 임신부는 미연, 강서, 독서, 예약 그리고 산불 이렇게 해가 뭐 아름다운 말만 하고 뭐 좋은 책 읽고 좋은 음악 듣고 이렇게 이제 이게 오감태교죠. 오감태교고 산불이라고 나쁜 말은 듣지도 말고 나쁜 일 보지도 말고 나쁜 생각 품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산부 행동 거지 5도입니다. 이거 가로 눕지 말고 기대지 말고 그래서 가로 눕다는 거는 옆으로 눕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한 발로 기우뚱하게 서 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과학적인 게 산모들이 사실 가로 눕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론적 과학적으로는 가로 눕는 게 좋은데 똑바로 눕게 되면은 초기에는 괜찮지만은 한 30주 이후가 되면은 똑바로 눕게 되면은 산모들이 저혈압에 빠지게 돼요. 저혈압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아기한테 오히려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30주 넘어가면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권하는 게 왼쪽 옆으로 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도 보면은 이게 홀수달에 한해서 왼쪽으로 눕게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옆으로 눕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하라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6도는 태아의 기품을 형성하기 위해서 산모들이 임산부가 좋은 보물들을 몸에 지니고 있는 거죠. 이 서상, 무소불과 상아, 뭐 남봉, 뭐 난초와 봉황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구슬과 옥, 종고, 명향, 아름다운 향을 내는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기품 형성을 위해서 갖고 있고 홍잎송캐가 소나무가 드는 바람 소리를 듣고 암향, 매화, 난초의 은은한 향을 만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함으로써 태아의 기품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도는 임신 중 금욕에 대한 건데요. 실제로 특히 여기에도 보면 특히 해산달에 성교를 하면은 아기가 병들거나 일찍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 달에 그 성교를 함으로써 아마 조산이 되고 이런 거를 아마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신 중에는 몇 가지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는 꼭 금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임신 중에 성교를 하실 때는 아기한테 최소화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이해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그 7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른들이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손자 손녀 나오면은 막 이렇게 얘기를 며느리들한테 많이 하잖아요. 예. 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를 알고 또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예. 또 과학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혹시 그럼 태교 중에 좀 몸에 좋은 음식 같은 게 있나요? 임신 중에 이제 산모들이 제일 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임신 중에 모든 음식을 임신 전에 먹었던 음식을 다 먹을 수는 있습니다. 뭐 보면 한간에 뭐 오리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근데 이제 과식이나 너무 편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임신 중에 꼭 금기되는 음식은 없습니다. 금기되는 음식은 없고 뭐 회를 먹어도 괜찮느냐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는데 너무 과식해서 뭐 장에 탈이 난다든지 뭐 기생충 감염되는 그런 거를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은 꼭 먹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제가 음식 태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기는 뇌가 처음에 발달하면서 뇌세포들이 굉장히 빨리 발달을 하는데 뇌세포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엄마가 주는 거죠.
음식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산모들이 간혹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 임신 전에는 제가 빵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임신하고 나니까 빵이 너무 네, 맞아요. 당기는데 이게 아마 우리 애기가 빵을 자꾸 달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키죠. 그게 맞거든요. 예. 맞습니다. 애기가 달라고 해서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딱 한마디로 그렇게 하죠. 애기가 태어났을 때 빵 달라고 하면 다 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뱃속에서는 열심히 잘 줬는데 태어나면 안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어떤 이게 좋은 음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서 애기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애기는 뱃속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뭐 오감에 대해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런 감각들을 엄마를 통해서 받아서 이 베이스를 만들어 놓죠. 이 베이스를 갖고 애기가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뱃속에 있을 때 좋은 환경, 좋은 정보를 많이 주는 게 이 태교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을 예. 이제 많이 먹어주는 게 좋겠죠. 태교의 역사와 그리고 태교 중에 또 음식 태교에 대해서도 가볍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산모 수첩 데이로그